안녕하세요. 찐부TV입니다. 얼마 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났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총 12개의 노선이 확정 발표되었는데요. 앞으로 발표된 노선들을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노선 중 김포 골드라인 하군 연장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노선이 김포에서 가지는 의미와 김포에서의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제가 네이버에 작은 카페를 하나 개설했는데 와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찐부TV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럼 이제부터 김포 골드라인 하군 연장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표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란 중장기적으로 어떤 노선의 도시철도를 언제 어떤 순위로 구축할지를 정리한 법정 교통계획으로서 이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비로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첫 단추를 꿰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사업의 출발선에 섰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포함된 노선들은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이 추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건 변화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구축 계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 대상에 올리는 것은 리스크가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리스크가 높은 대신 현재는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거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노선은 총 12개의 노선으로 총 연장은 100km가 넘습니다. 계획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약 7조 2,700억 원 정도입니다. 이 12개의 노선 중에서 신규 노선은 김포 골드라인 하군 연장 노선, 그다음에 판교 5표선, 동백 신봉선, 가자 식사선, 대곡 고양 시청사선, 덕정 옥전선 이렇게 6개의 노선이 신규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검정색으로 된 이 노선들은 기존에 계속 추진을 하던 노선들입니다. 다음은 이 김포 골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김포 골드라인은 김포 한강 신도시와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연장은 약 23km 정도로 전 구간이 지하화되어 있습니다. 정거장은 10개소가 있고요. 2019년에 개통을 하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사업이 이 양촌역을 인천 지하철까지 인천 2호선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하군 연장선은 김포 골드라인의 연장선인 만큼 경전철로 운행이 될 것이고 참고로 이 김포 골드라인은 2량 1편성 경전철의 완전 무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하군 연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장안을 살펴보면 김포 골드라인 하군 연장 사업은 김포 골드라인 양촌역을 기점으로 하여서 김포 골드밸리를 거쳐 인천 지하철 2호선 검단 오리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사업이 이 김포시에서 가지는 의미와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김포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네이버 지도를 제가 갖고 온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외곽이 테두리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곳이 김포입니다. 김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넓은 편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김포라고 한다면 바로 이 김포 한강 신도시와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이 검은선 안의 지역들을 많이들 생각들 하십니다. 김포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그림을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이 그림은 김포시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를 간단하게 표시한 그림입니다. 자, 김포의 도시개발축은 이 사선에 보이시는 국도 48호선과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김포 한강로, 그리고 제2 외곽순환도로와 지방도 355호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이 김포 한강로는 광역교통도로로서 서울과의 연계성에 중점을 뒀다면
이 국도 48호선은 김포 도시 발전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선은 고촌, 김포, 양촌, 한강 신도시, 통진, 월곡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김포의 주요 시가지는 이 노선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축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양촌, 한강 신도시로서 김포시에 있어서는 수도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김포를 이 두 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강 신도시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부 생활권, 그리고 남쪽으로는 남부 생활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시면 북부 생활권은 관광, 역사, 전원주거, 생태, 평화, 휴양 같은 이런 중심으로 좀 돼 있고요. 이 남부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중진상업, 업무, 스마트 자족 기능, 이 행정, 주거 업무 중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김포의 대부분의 개발 계획들이 이 남부 생활권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김포시에서 추진 중인 중요한 개발 계획 6개가 있는데요. 김포 한강 이 콤팩트 시티, 그다음에 계양 강화고속도로, 그다음에 김포 환경재생 혁신 복합단지, 그리고 서북권 광역급행철도 GTX-D, 그리고 서창 김포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 김포 파주 구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두 개를 제외한 1, 2, 3, 4번을 먼저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사업들이 김포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는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김포 한강 이 콤팩트 시티입니다. 김포 한강 이 콤팩트 시티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이제 김포시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일반적으로는 한강 이 신도시라고도 많이들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공식 명칭인 김포 한강 이 콤팩트 시티라고 하겠습니다. 이 김포 한강 제2 콤팩트 시티는 이 한강 신도시 바로 북쪽에 연접해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개발 면적은 약 221만 평으로 계획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입니다. 2022년 1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고 2024년 7월에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12월에는 김포 한강 2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하였고 2030년 정도의 분양 공고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한강 신도시와 양촌이 김포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김포 한강이 콤팩트 시티가 생기게 되면은 이 일대의 중심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앞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김포의 큰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계양 강화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인천 계양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광화군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총 연장은 약 30km 정도, 그리고 나들목은 6개, 여기 있네요. 6개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 실시 설계 중으로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시의 개발 범위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48번 국도를 기준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제2 외곽순환도로를 경계로 이 제2 외곽순환도로 안쪽을 위주로 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48번 국도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의 중심도로 역할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 주요 시내들을 모두 관통하다 보니 광역 교통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되는 도로가 바로 이 계양 강화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 개발이 더딘 김포시 북서쪽 지역 개발에 탄력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제2 외곽순환도로로 가로막힌 이 김포시의 개발 한계선이 이 너머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김포 환경재생 혁신 복합단지입니다. 이 사업은 이 김포 한강 이 콤팩트 시티 이쯤이죠. 이 사업과 더불어서 김포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인데요. 이 위치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김포 한강 신도시 북쪽으로 이 제2 콤팩트 시티와 거의 연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지역은 향후 대규모 상업, 주거, 업무 중심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 혁신 복합단지의 개발 면적은 약 150만 평으로 앞서 한강 이 콤팩트 시티가 220만 평 정도라고 했는데요. 그것의 한 70%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김포 한강 이 콤팩트 시티와 이 김포 환경재생 혁신 복합단지를 합하면 약 370만 평의 개발이 김포시에서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4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고 현재는 사업 추진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양 강화 고속도로와 더불어서 이 김포시의 개발 한계선으로 여겨졌던 제2 외곽순환도로를 넘어서는 도시개발을 확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입니다. GTX-D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사업은 김포시 장기역에서부터 인천 검단지구, 부천을 지나서 서울까지 연결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4개의 정거장이 신규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서부 지역인 이 김포와 검단의 경우에는 이 다수의 그 택지 개발로 인해서 주거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기능이 부재해서 이 거주민들의 이 불편이 지속되었는데요. 그래서 김포시와 인천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철도 교통망 확충을 요구했고 그 반영의 결과가 바로 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사업인 것입니다. 이 사업의 노선을 좀 살펴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한강 신도시에서부터 검단을 지나 가는 노선으로 이 노선 또한 역시 김포에서 개발 성장축을 지나는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의 사업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4개의 사업들이 모두 기존의 성장축을 따라 흐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축을 따라서 부동산이 움직이고 또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지금까지는 이 축을 봤는데 다음은 이 축을 봐야 되겠죠. 보시면 남북 교류 성장축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이 신산업축이라고 불리는 국지도 356호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신산업축은 국지도 356호선을 중심으로 형성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 개발이 별로 되지 않은 이 도로 인근은 앞으로 어떻게 이 김포시의 새로운 산업축으로 변하게 되는지 좀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지도 356호선은 김포 한강로 운양에서부터 초지대교까지 연결되며 김포시 이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이 바로 양촌에서부터 초지대교까지 구간인데요. 이 국지도 356호선 북쪽에 이 쇠암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뭐 작은 산업단지 외에는 크게 이제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인데요. 김포시에서는 이곳 일대에 앞서 이야기한 그 김포 한강 2 신도시와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개발에 따라서 거기에 있었던 공장들을 이쪽 쇠암리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가칭 월곶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계획한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이 상마 일반 산업단지라고 불리는 곳, 이 남측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현재 뭐 여러 가지 그 사정에 의해서 지금 이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지만은 김포시의 어떤 개발 의지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뒤에 나올 2개의 도로 사업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업은 이 지방도 356호선을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이 양곡 대명 구간인데 약 3.45km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566억 정도 소요되고 현재는 자체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월곶면 대명리간 도로입니다.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방도 356호선과 국도 48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여기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월곶 산업단지, 앞서 이야기한 가칭 월곶 산업단지 인근을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은 앞서 이야기한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 만큼 산업단지 개발이 된다는 뉴스가 확정적으로 나왔을 때 이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을 조합해보면 이 일대도 향후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지방도 356호선은 양촌 한강 신도시 중심지와 이 인천 강화를 연결하는 도로인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이 강화군 남단 지역에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강화도 남단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보시면 뭐 첨단 산업도시, AI 기반 도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시설들이 향후에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이 경제자유구역은 행정구역상 인천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또 김포와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김포 강화 간 연계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국지도 356호선 일대가 그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천시에서는 이 야감리 인천 거첨도 간 광역도로 사업을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과 김포 강화 간 교통량의 90%를 차지하는 노선으로서 이 노선을 보시면 이 검은 것이 노선인데요. 이 노선을 보시면 이 노선의 끝이 앞서 봤던 이 356호선과 만나는 초지대교에서 인천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이제 강화도와의 연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알아보기로 한 김포 골드라인 하군 연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 성장축이라는 보이는 이 성장축은 지방도 355호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바로 이 노선이 지방도 355호선인데요. 이 노선은 김포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도로를 통해 인천 검단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앞서 이야기한 이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와 양촌 한강 신도시 그리고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노선 일대가 남북 교류 성장축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 노선이 이제 북쪽으로 북한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북쪽보다는 아무래도 남쪽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지역을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이 축을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김포 골드밸리 사업이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알아보기로 한 김포 골드라인 하군 연장 사업입니다. 먼저 김포 골드밸리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포 골드밸리 사업이란 이 지역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이곳에는 김포의 주요 산업단지 양촌 산업단지와 하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현재 양촌, 하군 산업단지에는 다수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는 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표하는 그 2025년 3분기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양촌, 하군 산업단지에는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6곳, 그리고 현재 조성하는 곳이 4곳, 그리고 아직 개발 예정지인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들을 모두 통칭해서 김포 골드밸리라고 하는 건데요. 김포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조성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장들이 가동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이 산업단지라는 게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공장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공사하고 있는 도중에도 입주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황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들이 모두 조성이 완료되면 이제 김포 골드밸리라는 곳이 이제 총 12개의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이 김포 골드밸리를 기반으로 이 지역 일대의 개발을 도모하고 향후 김포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포 골드라인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김포 골드라인 하군 연장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노선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촌역에서부터 김포 골드밸리 이제 검단 오리역으로 연결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약 총 연장 7km 정도이고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발표할 때 나왔던 내용에 따르면 양촌 하군 산업단지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와 광역철도 연계성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붉은색인 제가 생각한 이 하군 연장 노선인데요. 가 노선이기는 하지만 대략 이 노선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 도로를 기준으로 아마도 그 노선이 생길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노선을 통해서 김포와 이 인천을 잇게 되고 수도권 서부 지역의 광역 교통망이 완성되면서 평균 이동 시간이 30분에서 9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한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노선, 지하철, 철도 노선들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대부분의 그 노선들을 좀 살펴보면 이 산업단지를 지나는 철도 노선들은 대부분 철도 그 노선이 산업단지를 직접 지나가지 않거나 또는 지나가더라도 그곳에 그 예상되는 승하차 인구가 굉장히 이제 적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산업단지를 가보고 또 대표님들도 만나보고 했을 때 이 대부분의 그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지하철보다는 이제 차를 갖고 출퇴근하다 보니 철도 승하차 수요인구가 적은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노선은 물론 산업단지 직원분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김포시의 바람대로 인근 지역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연장선 같은 경우는 앞서서 7km 정도라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대략 정거장 3개에서 많으면 4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지도는 이 연장선 내의 용도 지역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것을 좀 살펴보면 뭐 자연 녹지 지역, 뭐 관리 지역, 뭐 보존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이렇게 좀 혼재한 지역인데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다른 지도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간단하지만 조금 더 보기 편한 이 지도인데요. 자, 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노선을 중심으로는 자연 녹지 지역, 뭐 계획 관리 지역, 농림 지역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노선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역을 좀 1, 2, 3으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1번은 현재 이 지역은 이제 계획 관리 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기존 도로 라인 인근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한마디로 논밭인데 여기가 이제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왜 이 지역들을 봐야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1번 지역은 현재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만큼 지금도 공장이나 창고들이 입지를 하고 있는데 용도 지역이 좀 용이한 만큼 개발이 향후에도 좀 쉬울 것으로 보이고요. 저 2번 쪽은 뒤에 보시면 이 도로 뒤쪽으로는 하군산이 있어서 이 뒤쪽으로 개발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변을 중심으로는 개발 압력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압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김포시에서 계획 중인 간선도로망 계획입니다. 간선도로망 계획이란 게 뭐냐면 김포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도로가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을 미리 이제 고시를 하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주역에 보시기에 이 7번입니다. 7번을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양촌 산업단지이고요. 이곳이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데가 이제 양촌역 인근 차량기지 쪽입니다. 자, 이 7번을 보시면 통진에서부터 이 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지금 김포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노선이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이 노선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선이 뭐 확장되는 형태로 아마 될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노선이 북쪽으로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가 향후 이 김포시에 그 간선도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김포 골드라인 하군 연장이 아마 그 시초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지역 이곳인데요. 이곳을 보는 이유는 사실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기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자연 환경에 의해서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역만이 유일하게 지금 농림 지역으로 돼서 한마디로 이제 허허 벌판인 거죠. 뭐 논밭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지역인데, 다만 이 지역은 농림 지역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아마 공공주도의 개발이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이제 제2외곽순환도로도 있고, 이게 또 연장 사업이 진행되고 또 철도 노선이 들어가면서 교통도 용이해지다 보니 이쪽에 이제 개발 압력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김포 골드라인 하군 연장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 김포가 어떻게 개발이 되었고 향후 어디가 유망할지 예상되는 지역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 김포 골드라인 하군 연장 사업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단순히 지하철을 연결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김포시의 핵심 개발축을 완성하는 시초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낙후된 김포시 서부 지역을 개발하고 도시의 외형적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인 거죠. 물론 아직 사업의 초기 단계이고 당장 투자를 고려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지역들을 장기적으로 눈여겨보시면서 이 투자 지역을 모색해 본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이 김포 골드라인 하군 연장 사업을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김포시 내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